오토그래프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차를 타고 출근해야 돼요. 주로 저희가 주로 타는 차가 아니긴 합니다만 대표님이 주로 타는 차입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이 차를 타고 출근하게 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셀프 세차를 했는데 셀프 세차 결과 차가 스크래치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 말 걸 그랬나? 네. 세차장 소리 이렇게까지 스크래치를 만드는지 몰랐네. 이따가 사장님한테 혼나기 전에 뭔가 광택이라도 한번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뒷좌석이 있으니까 911은 박스터하고 다르게 이렇게 뒷좌석에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어요. 박스터는 가방 하나를 넣기가 좀 어려운 그런 차긴 하죠. 물론 페라리나 AMG GT보다는 이 좌석 뒤쪽에 공간이 좀 더 나오기 때문에 페라리하고 AMG GT를 탈 때보다는 훨씬 쾌적하긴 합니다. 소리가 공회전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이 포르쉐는 엔진이 한번 망가지면 정말 답이 없고, 그리고 엔진이 스크래치가 많은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차의 그 피스톤 주변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 때문에 문제 삼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일이 한 바퀴 좀 돌았다 생각될 정도, 이렇게 좀 RPM이 좀 낮아질 때까지, 소리가 좀 작아질 때까지 이렇게 공회전을 좀 시키는 편입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RPM이 낮아진다는 게 차가 안정화됐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초창기에 차를 빨리 열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엔진을 빨리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RPM을 높이 띄우는 RPM 보상 요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시동이 쉽게 꺼져버리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빨리 돌리도록 일부러 RPM을 높이는 겁니다. RPM을 높이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 거고요. 보통 다른 엔진 같으면 엔진이 위아래로 있거나 하다못해 기울어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일이 공급되기도 쉽고 회수하기도 쉬운데 포르쉐는 옆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피스톤이 양쪽으로 보고 있어서 그 공급도 어렵고 회수도 어려운 그런 아주 난해한 그런 엔진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오일 문제예요. 오일 벽이 깨져버리면 그 부분에 스크래치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 외계인이 만들었다고는 하는 이 포르쉐도 오일 벽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건 구형 얘기고요. 신형은 아직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나 같으면은 포르쉐 엔진을 부숴버리고 싶진 않네요. 네, 그런 심정이 드는 거죠. 기름도 넣어야 돼. 이게 남의 차 하루 타고서 지금 기름도 넣어야 되고 세차도 해야 되고, 이게 가득이요. 네, 고급 가득을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포르쉐는 저렇게 렌즈 캡이 딱 보여요. 렌즈 캡이 보여서 저 부분에 렌즈 캡을 저걸 옵션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저 옵션이 되게 비싸요. 비싸지만 어쨌든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옵션이죠. 왜냐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딱 앞에 저기 보이거든요. 야, 이거 기름 앞으로 넣는 거야? 이렇게. 예, 그렇죠. 야, 기름을 앞으로 넣는 거야. 그리고 캡도 멋있어. 캡이 딱 저기다 꽂으면 저게 너무 멋있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캡이에요. 자기가 셀프 주유하는 경우에 더 뿌듯함이 커지는 그런 옵션이죠. 저게 한 50만원인가 합니다. 저 캡이 말도 안 돼요. 캡 하나가. 하지만 그 뿌듯함은 그 정도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속물적이라고요? 네, 너무 속물적이죠. 속물적인 사람들이 타는 겁니다. 포르쉐는 약간 이 물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타는 차예요. 저는 아니죠. 저는 얻어 타는 거고, 이 포르쉐를 타는 사람들은 아마도 무언가에서 성공한 사람들일 거예요. 뭔진 몰라도. 가뜩이 나 지각했는데 더 지각했어. 이걸 어떡하지? 이거 회사에서 이러다가 잘리면은 안 되는데. 아, 걱정이네, 씨. 네, 사실 강남에 점심 약속이 생겨서 회사에 들어갈 일이 없긴 한데, 어쨌든 이 차를 가져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도 또 이 차를 탁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컨텐츠도 하나 생기고 좋죠. 평소 달리던 길을 다른 차를 타고 달려보면 기분이 전혀 달라지는, 차만 바꿨을 뿐인데 기분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단속하세요. 차가 다른 차보다 월등히 낮고 월등히 좁고 월등히 불편하고 그러면서 더 잘 달리게 만드는 차,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엄청나게 욕했겠죠. 근데 포르쉐이기 때문에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포르쉐는 원래 그런 건데 몰랐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들 옹호해주는 그런 브랜드예요. 여러 나라에서 강을 봤지만 이렇게 한강처럼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그리고 물도 꽤 깨끗한 편이에요. 지금 세르강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이 한강하고 비해서, 한강에 비해서 오히려 더 더럽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훨씬 더 좁고요. 네, 포르쉐는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런 차예요. 다른 스포츠카 M4하고 같이 비교해보면 M4는 너무 딱딱해서 타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차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무게중심도 훨씬 낮아요. M4가 낮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M4가 그 이전 있었던 M3, 292 M3에 비해서 지금의 M4는 조금 더 보통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차는 이전의 포르쉐나 지금의 포르쉐나 둘 다 더 이상 보통차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그런 완전히 다른 계통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세계관이 달라요. 왜냐하면 M3 이런 차들은 3시리즈의 차를 튜닝해서 퍼포먼스가 강하도록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높고 차가 무겁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그 차를 잘 달리게 만들어야 하니까 일상이 조금 불편해질 정도로 하드하게 만들어야만 했던 거죠. 근데 포르쉐는 그러지 않았어요. 포르쉐는 처음부터 이 차의 플랫폼은 다른데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서 만든 것이고요. 박스터도 마찬가지로 이 차의 플랫폼은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는다, 박스터, 카이맨 이렇게 두 개만 사용한다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그 플랫폼은 그 퍼포먼스에 가장 걸맞도록 정말 최적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거죠. 물론 포르쉐가 맨날 그랬던 건 아니고, 첫 번째 포르쉐 356이라고 우리가 첫 번째 911의 전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356 같은 경우는 그래요. 356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틀에서 굉장히 많은 게 따라왔죠. 비틀에서 많은 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르쉐는 완전 독자적인 포르쉐라고 하기 좀 어렵고, 포르쉐가 네버 컴프로마이즈를 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데, 타협하지 않는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지만 356 같은 경우는 좀 타협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야 했으니까 좀 타협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이얼을 돌려서 S모드로 바꾸고 나면 사운드가 한결 나아지긴 합니다. 배기음도 지금 조금 켰는데 네, 이런 사운드가 납니다. 다이얼을 돌려서 S모드로 바꾸고 나면 사운드가 한결 나아지긴 합니다. 배기음도 지금 조금 켰는데 네, 이런 사운드가 납니다. 굉장히 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소리의 양상도 좀 좋아지죠. 제한속도 시속 80km 단속이 있습니다. 소리가 커지긴 하죠. 이 속도였어? 여유있게 돌아서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였는지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소리가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이게 6단. 바늘이 번개같이 움직이죠. 네, 이렇게 번개같이 움직이는 게 포르쉐의 특징입니다. 포르쉐 PDK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네, 지금 올림픽대로에서 네, 바늘이 이렇게 번개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배기음이 이렇게 깔리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엄청나죠. 이런 사운드 정말 좋습니다. 물론 이전 포르쉐는 더 좋았죠. 전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전 포르쉐가. 이번 포르쉐가 배기음이 많이 줄었는데 소리의 크기는 작아졌지만 질감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네요. 질감은 아주 좋은 그런 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달그락달그락. 이게 지금 저희 911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달그락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차가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있니? 야, 911아, 이게 뭐야? 달그락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스테빌라이저 링크나 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뭔가가 조금 안 좋아요 지금. 요즘 들어서 포르쉐의 애프터 서비스에 대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전화로 얘기했더니 별 문제 아니고 저희가 기름칠을 해드리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일단 보고 얘기해야지. 무슨 기름칠이야. 일단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예약을 잡아주세요. 그 관련 부품이 뭐가 문제인지 대충 어떤 부품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부품을 미리 우리가 확보를 해 놓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가야 서비스 센터에 대한 믿음이 가는 거지. 들어오세요. 그래서 해서 예약을 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부품을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써 또 며칠이 몇 주가 또 지날 수 있는, 혹은 몇 달이 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기름칠해서 될 거라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도대체 자동차에서 기름칠 안에서 이렇게 삐그덕 소리가 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상식적으로. 그렇게 만들겠어요? 차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답답하네요. 또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스텝 패드에 글씨가 하나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스텝 패드를 글씨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스텝 패드에 글씨 써 있는 거 이렇게 똑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발로 밟는 부분이에요. 그거 발로 밟으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발로 밟는 부분에다가 스텝 패드를 자기네들이 그 스텝 패드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발로 밟아서 그게 만약에 떨어졌으면 그럼 그건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스텝 패드가 떨어진 게 죄송합니다, 고객 잘못입니다 고객님. 가격은요 130만원이에요 이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좀 그런 상태예요. 굉장히 좀 언짢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세차를 했는데 세차가 잘 안 됐네요. 뭐가 이렇게 더러워.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렇게 세차가 잘 안 됐지? 이게 주유를 하다 보면 좀 뿌듯해지는데, 네, 이렇게 포르쉐 로고가 이렇게 딱 붙으니까, 네, 약간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줘야 돼요. 네, 딸깍을 해줘야 완전하게 적절 토크로 이렇게 조립이 되는, 이 마개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PPF를 하게 되면 잔 스크래치가 많이 보입니다. PPF 저는 그렇게 썩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멋있긴 멋있네. 이 곡선은 진짜, 네. 한번 이렇게 여기를 터치하면 잠겨요. 여기 그냥 당기면 열리고요. 여기 안쪽에도 센서가 있어서 손만 대면 열립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요것도 이제 카본으로 만들었다는 거, 카본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도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다 일일이 액센트를 주고, 네, 시트도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죠? 원래도 왠지 깔맞춤한 것 같죠? 자, 주차를 하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녹화를 시작. 도어 포켓에도 뭐가 들어있나 잘 살펴야 돼요. 포르쉐는 이 수납 공간이 몇 도 없으니까 이 도어 포켓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도어 포켓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어 포켓에다 물건을 넣는 게 뭐가 편해 라고 할 텐데, 포르쉐는 시트가 낮기 때문에 도어 포켓이 자기 손에 넣고 빼기 굉장히 좋은 곳에 있습니다. 도어 포켓이 굉장히 좋은 수납 공간이에요, 포르쉐에서는. 그리고 도어 포켓이 이게 좀 좁다 생각되면 하나를 더 열 수가 있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게 된다니까. 여기다 놓으면 분명히 잊어버리고 가게 돼 있어요. 요게 요 가운데 A자의 요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요 부분이 없어졌는데, 요게 지금 고객의 과실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고객의 과실일 수가 있어. 이거 밟은 흔적도 없잖아. 고객이 굳이 이걸 칼로 떼내지 않았는데 이게 어째서 고객 과실이 됐죠? 처음에 조립할 때 이 A 요 부분이 조립이 잘못된 거지. 당연히 접착이 불충분했던 거지. 그러면 넌 자기네가 고쳐야지. 자기네가 고쳐줘야지. 아무튼 이게 130만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130만원을 우리 보고 내렵니다. 저게 어떻게, 당연히 초기 품질이지. 그리고 저게 발견된 게 처음에 차 사고 한 일주일 만에 발견했어요. 저 부분까지 차 검수할 때 봤어야지 사실. 근데 저희가 검수를 못했죠. 저 부분을 애초에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실망 대실망. 뒤쪽이 저 구멍은 인터쿨러 구멍이에요. 인터쿨러가 위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밑으로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보면은 이 디자인이 정말, 이게 뭔가 화려하지 않은데 예뻐서 그게 아주 명확하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 같습니다. 와, 또 스팅어야, 또 스팅어. 스팅어 이제 지겹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지겨워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저희 차니까. 저희 회사 차인 만큼 어쩔 수 없이 계속 타야만 하는 회사 차입니다. 리뷰는 하지 못하겠죠. 이제 리뷰 특별한 거 없으면 리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출발하자고요. 1600km를 탔어 벌써? 많이 탔네. 주차 중 모션 감지 이게 좀 넓어요. 10건 그래서 이상과 주차장에 넣을 때마다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잠깐 이 옷 좀 벗고 갑시다. 옷 좀 벗고. 죄송합니다. 안전벨트를 먼저 매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안전벨트를 먼저 매지 않고 출발하면 안 되죠. 알겠어요. 좀 그 피를 넣으면 알아서 삥삥 소리는 좀 안 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피 넣었으면은 이 소리를 안 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려고 피를 넣은 거잖아요. 그 감성 같은 것 좀, 그 독자들의 그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독자들이 라이프스타일이 가는지 시나리오를 좀 많이 짜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전벨트 좀 안 맸다고 되게 난리네. 안전벨트 안 매면 난리를 해야죠. 그건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안전벨트를 안 매고 출발했을 때부터 정지하면 이제 그만 좀 나게 해주고 그런 것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컴포트 모드인데 왜 이렇게 기분 좋아. 근데 무슨 포르쉐를 타고 가다가 느껴지는 그런 감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포르쉐는 처음 탈 때부터 기대치가 엄청 높잖아요. 와, 이 정도면 엄청 잘 달릴 것 같네 라는 차를 타면서 잘 달리는 건 역시 잘 달리는구나, 역시 대단하다 이런 느낌인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이 차는 뭐 이런 세단 같은 차가 뭐 달려봤자 얼마나 달리겠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그런 그 느낌이 정말 이 차에서는 짜릿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절대 성능은 포르쉐보다 조금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때 주어지는 그 느낌은, 이 덩치가 이렇게 밀고 가는 그 느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희가 포르쉐 카이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카이엔을 타면서도 항상 이건 짜릿하다, 이건 정말 너무나 훌륭한 자동차다 라고 항상 느끼는 점은, 카이엔 자체가 정말로 고성능이어서 정말로 막 911을 이겨서 이런 건 아니거든요. 카이엔은 550마력 갖고 있지만 실제로 시속 100km까지 가속 보면 한 4.4초 정도 돼요. 롤링도 억제돼 있다고는 하지만 SUV 치고 억제된 거지, 그게 뭐 절대적인 롤링이 뭐 일반 세단에 비해서 훨씬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차도 그런 카이엔에서 느껴졌을 때, 카이엔에서 와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던 그런 느낌이 이 차에서도 느껴집니다. 아 이건 말도 안 돼. 왜 노들길로 안 가고 우리가 이 길로 가고 있죠?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이거 막히는 길을 가야 되네요. 어쨌든 이 막히는 길에서도 저는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요.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니까. 사실 포르쉐 911을 타고 올까 이걸 타고 올까 끝까지 고민하다가 이 차를 몰고 온 이유가 이 크루즈 컨트롤 때문이에요.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저는 지금 지금 직상다리를 하고서 핸들도 얘가 알아서 돌려주니까 여유있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마음이 놓이는 상태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길이 막혔을 때 그 분노,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 길이 막혔을 때 그 분노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 막히는 길에도 크루즈 컨트롤만 있으면 그렇게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진 않습니다. 아유 막히나 보다, 뭐 그래 뭐 난 뭐 여유있게 경치나 좀 보면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좀 놓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수입차들은 그게 좀 인색한 브랜드들이 좀 있는데, 제가 수입차 상품 기획 담당자면 다른 모든 옵션을 다 빼고라도 그 크루즈 컨트롤만 장착된 옵션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있으면 다 똑같은 차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특히 기아차는 차이가 조금 더 큽니다. 현대 기아차는 조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운전을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잘 못하는 편에 속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하도록 좀 채찍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운전 연습을 좀 더 시켜주세요. 예? 아니면 다른 브랜드에 가서, 볼보나 이런 데 가서 조금 좀 연수를 좀 받고 오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어요. 왜냐? 약간 이렇게 울컥 하면서 출발했죠, 좀 전에도. 그러면 좀 속도를 높여보죠. 저는 한 130km로 보통 세팅을 합니다. 실제로 130km로 가진 않지만 그렇게 희망하는 거죠. 뚫려서 130km로 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네, 그래서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하고 갑니다. 사바 잘 가도록 해라. 크루즈 컨트롤은 무조건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처음에는 야 차가 가속 페달 브레이크 밟는 거 어떻게 믿어?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엄청 잘 됩니다.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이게 갑자기 막 미쳐가지고 앞에 차가 있는데 그냥 뚫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고장나면 섭니다. 서니까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크루즈 컨트롤을 믿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가끔 앞에 차가 멀리 있을 때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앞에 차가 너무 멀면 차가 저 앞에 보여, 야, 저기 보이네, 이제 감속해야 되겠다 라고 보통 사람들이 브레이크에 발을 얹을 때쯤에 얘는 계속 가속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사람 보는 것보다 더 멀리까지 보도록 해서 감속을 일찌감치 시작해서 사람은 느끼잖아요. 아 지금 브레이크가 작동되고 있구나, 지금 가속 페달이 작동되고 있구나를 느끼는데, 그런데 차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속을 하고 있으면 그거 진짜 공포거든요. 그냥 갖다 박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지금 현대기아차의 어떤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조금 더 멀리까지 내다보고 그리고 페달을 조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다못해 가속 페달은 밟지 말아야 돼요. 네, 아시겠죠?